그날 밤 사무실에서 상사 민지가 문을 잠그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은아, 나랑 같이 살자. 그녀의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그 순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25살의 평범한 회사원 김지은이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전부였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고 나는 장녀로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았다.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라는 압박이 늘 따라다녔지만 나는 그게 싫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이다. 민지는 우리 팀의 상사로 35살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리더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었다. 결혼하지 않았고 연인에 대한 소문도 없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끌렸다. 그 날카로운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건 그냥 동경이라고 생각했다. 그날은 특별히 바빴다. 마감이 다가온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해야 했고 민지가 직접 나를 불러 도와달라고 했다. 사무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우리 둘만 남아 있었다. 컴퓨터 앞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그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잠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오래전부터 그녀의 고백은 예상치 못했다. 나는 얼어붙었다. 상사님, 그게 무슨 은혜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가왔다.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열심히 일할 때마다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느꼈어. 사회가 뭐라고 하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가족, 친구, 사회의 시선이 떠올랐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우리처럼 보수적인 환경에서.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 여자였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다. 그 후로 그녀는 일에 매달려 감정을 억눌렀다. 너를 만나고 나서야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내 안에 혼란이 폭발했다. 나도 그녀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 선택이 가져올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번에 소개팅 해볼래? 좋은 사람 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회사에 도착하니 민지가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긴장감이 맴돌았다. 동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이미 변했다. 이 관계를 숨겨야 할까? 아니면 포기할까? 점심시간 카페에서 민지와 마주쳤다. 그녀가 속삭였다. 어제 일,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편견. 만약 이게 알려지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 민지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 자신도 불안해 보였다. 우리 천천히 가자. 하지만 포기하지 마. 저녁이 되자 또 야근이 시작됐다. 이번엔 동료 하나가 남아 있었지만 곧 떠났다. 다시 둘만의 공간. 민지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다. 지은아, 내가 필요해. 그 포옹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나는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입술에 내 입술을 포개었다. 첫 키스였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돌아왔다. 문득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처럼.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달라 보였다. 행복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까?
친구들은 이 선택이 옳은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만나자. 나는 수락했다. 이게 시작이었다. 그 주말 민지와의 첫 데이트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은아, 내 가족은 어때? 그녀의 질문에 나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세요. 동성애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살아야 해. 그녀의 말은 용기를 주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며칠 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상부에서 압박이 왔다. 민지가 팀을 이끌며 버텼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그녀를 도우려 애썼다. 야근 중 그녀가 갑자기 쓰러졌다. 상사님, 나는 황망히 그녀를 부축했다. 병원으로 데려가니 과로였다. 그날 밤 병실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걱정하게 해서. 그녀의 약한 목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다. 퇴원 후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마다 몰래 만나 산책하거나 영화를 봤다. 하지만 숨기는 게 힘들었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나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일이 바빠서. 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로 결혼을 재촉했다. 민지야, 나이 들기 전에 장가갓. 민지는 웃으며 넘겼지만 눈빛이 어두웠다. 어느 날 회사 파티에서 위기가 왔다. 술에 취한 동료가 민지에게 다가와 상사님, 왜 아직 솔로세요? 소개해줄까요? 민지가 웃으며 거절했지만 나는 질투가 났다. 파티 후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주며 물었다.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가 대답했다. 지은아, 우리는 아직 공개할 수 없어. 사회가. 그녀의 말은 맞았지만 상처였다. 그 후 내 가족 문제가 터졌다.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시며 소개팅을 강요했다. 이번에 꼭 만나봐. 좋은 집안 아들이야. 나는 거부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나를 막았다. 지은아, 너만 믿고 사는데. 결국 소개팅에 나갔다. 상대는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내 마음은 민지에게 있었다. 데이트 중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솔직히 털어놨다. 미안해. 가족 때문에. 그녀는 이해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게 계속되면 우리 둘 다 아플 거야. 우리는 포옹하며 위로했다. 하지만 갈등은 커졌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이 사랑이 옳은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가? 한 달 후 민지가 제안을 했다. 우리 같이 살면 어때? 작은 아파트에서. 나는 놀랐다. 그게 가능할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준비하자.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회사에서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 동료가 물었다. 너 상사님과 가까운 것 같아. 나는 부정했지만 불안했다. 저녁, 민지의 집에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과거 연인이 부모 때문에 헤어진 이야기를 듣자 공포가 밀려왔다.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 민지가 나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다를 거야. 함께 싸우자.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그 소개팅 어땠어? 다시 만나봐. 나는 거짓말했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졌다. 회사에서 민지와 마주치자 긴장감이 맴돌았다. 우리는 점심을 함께 먹으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가족에게 말할까? 하지만 두려웠다.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만약 알려지면 직장, 명예, 모든 걸 잃을 수 있다.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소문이 점점 커졌다. 회사에서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다. 한 상사가 민지에게 물었다. 팀원과 너무 가까운 것 아니야? 민지는 부정했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나는 불안에 떨었다. 상사님, 우리 그만둘까? 그녀가 대답했다. 아니, 포기하지 마. 우리는 강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족 모임에서 폭탄이 터졌다. 어머니가 소개팅 상대와의 결혼을 재촉했다. 지은아, 너 나이 차서 걱정돼. 나는 참지 못하고 말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야? 언제 데려올 거야? 나는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 울며 전화했다. 어떻게 해? 그녀는 달려왔다. 함께 이겨내자. 다음 날 회사에서 대면이 있었다. 민지가 나를 불러 우리 공개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었다. 친구 하나가 이미 의심하며 물었다. 너 여자 좋아해? 나는 부정했지만 상처받았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병이 나서 입원했다. 민지야, 내가 결혼 안 해서 그래.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우리는 병원에서 만났다. 민지가 울며 말했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 싫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포기 못해. 그 순간 결심이 섰다. 우리는 가족에게 말하기로 했다. 먼저 내 부모님께. 주말에 집으로 가서 고백했다. 엄마, 아빠, 제 연인은 여자예요. 회사 상사 민지예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그게 무슨 소리냐? 당장 헤어져. 어머니는 울었다. 너 어떻게 살려고? 그날 집에서 쫓겨났다. 짐을 챙겨 민지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우리 관계는 더 강해졌다. 회사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한 명이 비아냥거렸다. 상사와 사귄다고. 민지는 회의를 소집해 말했다. 개인 사생활 존중해주세요. 하지만 압력은 커졌다. 민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우리를 보자 화를 냈다. 민지야, 이게 뭐야? 사회에서 어떻게 살려고? 민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엄마,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거부했다. 헤어지지 않으면 너 안 봐. 민지는 무너졌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밤을 보냈다. 하지만 갈등은 깊어졌다. 이 사랑 때문에 가족을 잃는 게 옳은가? 회사에서 해고 압박이 왔다. 상부가 민지를 불러 이미지 문제야. 민지는 사표를 고려했다. 나는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너를 지키기 위해. 나는 울었다. 나도 포기 못해. 우리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로 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한 명이 말했다. 너 미쳤어. 정상적으로 살아. 이 상처가 쌓였다. 고립된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다. 주말에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현실이 돌아왔다. 부모님의 전화. 집에 돌아와. 사과해. 나는 거부했다. 이 선택의 대가는 가족의 상실이었다. 민지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고통을 안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관계는 안정됐다. 하지만 내 안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서 사과할까? 아니면 버틸까? 민지가 말했다. 내가 결정해. 나는 갈등했다. 이게 옳은 선택인가? 부모님의 건강 소식에 나는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아빠, 미안해요. 나는 무릎 꿇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했다. 내 선택이야. 하지만 가족을 버리지 마.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녀는 이해했다. 돌아와. 며칠 후 돌아와 민지와 대화를 나눴다. 가족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그녀는 한숨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소문이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회사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우리는 충격받았다. 민지가 말했다. 누가 한 거지? 조사해보니 전 동료였다. 배신감이 들었다. 민지는 회사에 사표를 냈다. 새로운 시작하자. 나는 따랐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했다.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친구 하나가 도와주었지만 대부분 등을 돌렸다.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짓눌렀다. 레즈비언은 비정상지라는 댓글들이 쏟아졌다.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카페 오픈 준비 중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다면 어머니의 말은 변화였다. 민지는 울며 안겼다. 엄마, 고마워. 하지만 내 부모님은 여전했다. 전화로 돌아와 라고 했지만 나는 말했다. 제3이에요. 갈등은 계속됐다. 이 선택이 가져온 손실은 컸다. 카페가 문을 열었다. 손님들이 왔지만 소문 때문에 일부는 피했다. 한 손님이 물었다. 둘이 커플이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요. 그 말에 용기가 났다. 하지만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버텼다. 밤에 민지가 말했다. 지은아, 후회 안 해. 나는 대답했다. 아니,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위기가 다시 왔다. 내 전 소개팅 상대가 나타났다. 지은아, 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그는 화를 냈다. 가족에게 말할 거야. 나는 두려웠다. 민지가 막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부모님께 말했다. 부모님이 다시 올라왔다. 지은아, 당장 헤어져. 소란이 일었다. 카페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날 밤 우리는 포기할까 고민했다. 이게 너무 힘들어. 민지가 울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다음 날 우리는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LGBT 단체에서 상담을 받았다. 너희처럼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 그 말에 힘을 얻었다. 우리는 공개적으로 관계를 알리기로 했다. 소셜미디어에 포스팅. 우리는 사랑해요.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회사 전 동료들이 댓글로 공격했다. 배신자.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버텼다. 부모님도 서서히 변했다. 어머니가 전화로 건강히 지내라고 했다. 작은 변화였다. 민지의 어머니는 카페에 와서 도와주었다. 딸아, 미안해. 화해의 시작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삶은 안정됐다. 카페는 번창했다. 손님들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응원했다. 하지만 내 안의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의 시선.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민지가 물었다. 행복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다. 카페가 성공하면서 우리는 더 대담해졌다. 인터뷰 요청이 왔다. 한 매체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했다. 우리는 수락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우리의 말은 퍼졌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들도 있었다. 익명 협박 전화가 왔다. 당장 그만둬. 우리는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가족과의 화해가 진행됐다. 내 부모님이 카페에 왔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다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민지를 안았다. 환영해 민지의 어머니도 함께 모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우리는 가족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들, 직장, 평안.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모임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한 젊은 여성이 상담을 청했다. 저도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우리는 조언했다. 자신을 믿어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됐다. 하지만 내 안의 갈등은 여전했다. 이 길이 옳았을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어느 날 과거 동료가 카페에 왔다. 미안해. 그때 소문낸 것 그는 사과했다. 우리는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화해가 이어졌다. 사회가 서서히 변하는 걸 느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 논의가 나왔다.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언젠가 우리도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고통은 잊히지 않았다. 밤에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아, 때론 후회돼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았다. 나도. 하지만 너 없인 안 돼. 우리의 사랑은 강했지만 대가는 컸다. 우리는 깨달았다. 사랑은 자유지만 자유는 희생을 요구한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여정을 돌아봤다. 시작은 사무실에서의 그날 밤이었다. 문을 닫고 고백한 순간부터 모든 게 변했다. 충격, 배신, 손실, 그리고 깨달음. 우리는 성장했다. 하지만 질문이 남는다. 이 모든 게 같이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지만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 사회가 변할 때까지 우리는 싸운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 사랑을 위해 가족과 사회를 대적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